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모아 실장입니다. 저는 지금 색강 인근에 위치한 여의도 자이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40평대 후반의 면적을 가진 아파트고요. 여기가 지금 주상복합이라서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의 층고가 다른 아파트보다 약 10cm 정도 더 높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이 작은 층고에서 오는 개방감이 공간의 전체적인 비례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분위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집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2층이라는 점인데요. 여기 레벨이 낮아서 소나무가 거실에서 그대로 보이고 프라이버시도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앉아서 보면 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 뷰가 정말 좋습니다. 회화에서 자연 풍경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근경, 중경, 그리고 원경을 넣어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잖아요. 거실의 두 면이 바깥으로 오픈돼서 근경으로는 소나무가 보이고 원경으로는 색강의 풍경이 보이거든요. 간접적으로 이 풍경을 소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빨리 이 집을 둘러보러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인데요. 이 현관이 깊이가 되게 긴 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지금 약 2.4m가 조금 넘는데 수납도 이미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사이즈여서 깊이를 아주 넉넉하게 500 정도로 확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골프채나 청소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넉넉하게 구성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이 집의 분전함과 그리고 통신함이 여기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벽면의 영역을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분절시켜서 중간에는 전신 거울을 넣어드렸고요. 크게 하나의 면으로 분절시켜주면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현관에 있는 조명들은 전부 센서로 작동하는 전등이지만 수동으로 킬 수 있게 스위치를 별도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우리 보통 이제 손님들 나가신다 그러면 배웅하는 도중에 위에 불이 갑자기 꺼져서 막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매뉴얼 스위치를 켜놓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벽면이나 이런 톤들이 좀 밝기 때문에 어두운 톤의 타일로 좀 차분한 무드를 줬는데요. 항상 좀 오염에 취약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어둡고 텍스처가 좀 있는 재료들을 써주면 여러모로 인테리어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복도인데요.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로 가는 동안 도시공간의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생활 영역으로 들어올 때 감정을 이완시킬 수 있는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도 걸고 대목등도 설치를 해서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둠으로써 이 복도의 프라이버시도 확보를 하고 단열과 소음 이슈도 잡아주었던 것 같아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유리 너머로 마주하는 이 벽면은 지금 이 집의 또 다른 인트로가 될 것 같은데요. 중문의 폭과 동일한 너비로 이 아트월을 분절을 시켜서 입체적인 질감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간의 특징적인 요소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쪽 벽면에 문이 하나, 2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뒤쪽으로 좀 셋백을 시켜뒀어요. 문이 이 복도 끝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이 코너 너머에 어떤 공간이 펼쳐질까 하는 궁금증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물리적인 크기는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디자인 장치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넓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보조주방이에요. 보조주방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공간의 소유라는 개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간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를 넘어서 조금 감각적인 그런 만족감을 원하는 욕구가 언제든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보조주방은 더더욱 인테리어의 어떤 초기 목적이 잘 달성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마통풍이 안 되는 타워형 아파트에서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면형 아일랜드를 놓더라도 냄새가 나는 요리, 예를 들어서 생선을 굽기 위해서 창을 활짝 열 수 있는 독립된 조리 공간이 필요했고 워시타워가 놓일 공간과 애벌 세탁을 할 수 있는 작은 개수대도 필요했고요. 메인 주방에서 부족한 주방용품이나 식료품을 저장할 공간 또한 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니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세탁기를 놓았던 자리에 키 큰 장을 좀 구성을 해서 이 장 안에 전자레인지하고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다른 기타 유틸리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오픈 팬트리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주방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알랩서울의 차 실장이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차세영 실장입니다. 주방은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 좌측으로 가벽체가 있었고 냉장고가 있었는데 싱크대와 냉장고장 사이에는 주방으로 출입하는 동선이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내력벽을 철거를 해서 3m가 넘는 대면형 아일랜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인덕션을 놓았고 또 한쪽으로는 아빠, 엄마 그리고 유치원생 이렇게 3인 가족이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홈바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실제로 여기에서 식사까지 고려를 하실 때 이처럼 인덕션의 위치 그리고 식사하는 공간의 위치를 약간 어긋나게 해주면 참 좋아요. 인덕션 위에서 우리가 요리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실제로 반찬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일랜드는 깊이가 1200 정도가 되는 상당히 깊은 구조입니다. 아일랜드의 앞쪽으로도 꽤 쓸만한 수납 공간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이 안쪽으로 배치를 시켰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식기세척기가 바깥쪽에 있으면 세척기가 열려 있을 때 아일랜드의 후면으로 돌아가는 동선의 입구가 막히게 되죠. 동선이 상당히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일랜드의 앞쪽의 장변은 3.4m인데 뒤쪽은 2.7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사용 빈도가 적은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이 김치 냉장고 옆에 저희가 벽을 세웠고 아일랜드의 한 켠은 원목 선반으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이 작은 공간은 다이닝 공간에 홈바로 사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원목이 주는 묵직하고 내추럴한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탁 자리가 어디로 배치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집은 식탁의 위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다이닝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집은 중앙에 커다란 정방형 형태의 대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고객께서는 거실 중간에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파 공간을 두길 원하셨기 때문에 직접 이 위치에 다이닝 공간을 지정해 주셨고요. 지인분들이 집에 자주 오시게 되는데 회의를 하신다든지 일을 하신다든지 식사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이 바깥의 풍경들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정했습니다. 상부의 조명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조명을 마그네틱 조명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특정한 이벤트에 따라서 조명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가구의 위치도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족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실 TV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벽면은 도장 마감이 된 벽체인데요. 현관 중문에 포켓도어를 만들면서 돌출된 벽면의 라인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 선반도 저희가 이 집에 포인트로 두었던 오크 원목으로 디자인을 해서 조금 시각적인 안정감도 더해 주었습니다. 집안에 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로스가 되는 공간도 생기게 됐는데요. TV 매립박스를 만드실 때 해당 벽체의 깊이가 갑자기 좀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공간에서 로스도 줄일 수 있고 디자인도 가져가고 수납력도 확보하면서 여러모로 참 장점이 많은 그런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가벽 공간 안쪽으로 배선을 해서 발목등도 만들어 드리고 밤에 벽돌을 지날 때 어둡지 않도록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어느새 디자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기능을 따르고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서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긴 복도에 있는 문인데요. 히든도어로 적용을 해봤어요. 히든도어의 장점은 평소에는 그냥 벽으로 읽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이 공간이 하나의 공간처럼 읽혀진다는 점이에요. 이 공간처럼 층고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높은 공간은 이렇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체 벽이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주면 용도나 어떤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방과 안방 욕실의 사이 공간인 파우더룸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히든도어를 열고 들어왔잖아요. 보통은 씻고 나서 옷 갈아입고 채비할 파우더룸을 지나서 욕실이 나오는데 이 공간은 조금 독특하게 파우더룸으로 먼저 들어가면 양갈래로 동선이 나눠집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곳에 문을 설치하게 되면 이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곳에 화장대를 배치하고 방에 수납하기에는 좀 어색한 물건들을 따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침대 2개를 양 사이드로 배치를 할 예정이라 헤드보드 중간에는 스위치랑 콘센트 이렇게만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헤드보드는 패브릭 질감을 가진 그레이 톤의 필름으로 연출을 해드렸고, 또한 커튼 컬러도 헤드보드와 같은 색상의 이런 그레이 톤으로 톤앤톤을 맞추어서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여기는 욕실이에요. 마감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타일은 고객과 함께 고른 타일인데요, 트래버틴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래버틴은 물질이 퇴적한 느낌을 가진 자재예요. 결을 따라서 가로로 눕혀서 시공을 해보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안방 욕실은 상당히 사이즈가 큰 욕실이었는데, 이곳은 기존의 욕조 자리에 그대로 욕조를 위치하되 조적 파티션을 쌓아서 세면대와의 구분을 지어주었어요. 세면대 자리의 사이즈가 넉넉해서 타일로 마감한 세면대를 구성해 드렸고요. 이 수전이 조금 특이하죠. 원래는 이거 욕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전인데요, 고객께서 반려견 목욕을 안방 세면대에서 주로 시키게 되는데, 이 샤워기가 있어야 목욕시키기가 좀 수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세면대 수전으로 이 샤워 수전을 적용해 드렸습니다. 이 휴젠트 같은 경우에는 배기 장치입니다. 욕실 안에 있는 공기를 계속 배기를 시키다 보니까 하수구 내부에 있는 공기가 마이너스 압을 통해서 욕실 안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안방에서 드레스룸으로 환기 장치를 하나 넘겨놨는데, 신선한 공기를 안방 욕실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따로 급기 장치를 여기 만들어 놨어요. 목욕 후에 훨씬 빠른 환기를 원하실 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성 들여 마무리하는 공간인데 즐겁게 보셨을까요? 고객님께서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이 프로젝트의 메인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일 집중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로 속이 단단한 그리고 건강한 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누수, 그리고 단열, 그리고 환기에 대한 부분들, 이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알랩소울의 프로젝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디자인 그리고 좋은 공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랩소울의 주실장이었습니다.